첫 번째 이슈는요. 공수처가 그 최상병 수사 외압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는 내용이죠.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걸 또 공수처가 제대로 하긴 하는 거야? 그렇게 의심하는 분도 있겠지만 의외로 공수처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네? 라고 저는 보입니다. 한겨레가 오늘 보도를 했는데 이제 어저께 한겨레가 확인을 한 겁니다. 공수처가 이번 달 중순쯤에 그 법원으로부터 윤석열 통화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장을 발부받았다라는 그 내용이거든요. 사실 공수처가 윤석열 통화 내역 확보하려고 영장 청구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3번인가가 기각이 됐죠. 3번인가가. 그런데 요번에는 발부가 됐다고 합니다. 공수처가 영장 발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건 뭐냐면 형식적인 게 아니고 진짜로 영장 발부 받으려고 어떻게 한 겁니까? 최근 기간을 대폭 줄여 특정 날짜를 중심으로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청구해 이거를 발부받았다는 거죠. 저는 요 내용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수사 검사들은 진짜로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지금 계속 수사를 막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공수처 안에서?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공수처장이 갔는데 과연 새로운 공수처장이 이 윤석열 이 사건, 최상병 사건, 외압 사건 제대로 할지 의심도 있었는데 지금 하는 걸 보면은 공수처가 대충 그냥 뭉갤린 것 같지는 않아요. 특검은 특검대로 하더라도 그 전까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진짜 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번에 그 통화 내역 확보했다는 거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검찰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관련해 가지고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했다고 말 나왔잖아요. 그래서 막 몇천 명이냐 혹은 수만 명이냐 그런 말 나왔잖아요. 그런데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 같은 거는 법원의 영장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조회할 수 있는 거죠. 이걸로 알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 만약에 아무개 핸드폰을 압수해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아무개가 누구랑 막 통화했단 말이에요. 그럼 통화했을 때 그 통화한 사람이 누군지, 그 전화번호로 가입한 사람이 누군지, 가입자 이름, 주민번호, 뭐 그 정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에서 그 기본적인 실원 정보 알 수 있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영장 발부로 알 수 있는 거는요, 훨씬 더 구체적이죠. 통화나 메시지 기록과 같은 이 구체적인 행위를 조사하는 건데, 물론 통화 내용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통화 내용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뭘 알 수 있습니까?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그 앞에서 이용자 조회에서는 알 수 없었던 내용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언제 통화했는지, 그리고 이게 어디서 통화했는지까지도 알 수 있는 건가? 이게 좀 애매하네. 하여간 그 이 통화 내용과 알려갖고 훨씬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시간대에 누구와 혹은 전화했는지 문자로 주고받았는지 그런 것까지도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수사에 들어가면요 훨씬 더 많은 걸 알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이미 언론에 뭐 수없이 많이 나왔지만, 윤석열이 최상병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 박정훈 대령이 이 수사한 내용들을 경찰에 이첩하려고 하는 거, 이첩 당일날, 우선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미 이상한 게 많잖아요. 작년 7월 19일 날 최상병이 순직을 했고요. 30일 날 박정훈 수사단장이 다 조사해가지고 이거 임성근 비롯해가지고 경찰에 과실치사로 이첩하겠다. 장관한테 보고했어. 장관이 결재했죠. 결재했는데
31일 날 갑자기 야 기자회견 하지 마 그래버리고 이첩 보류 지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데 8월 2일 날 대통령실에서는 아예 이첩 보류라고 한 거였는데 박정훈 대령이 8월 2일 날 이첩을 해버렸죠. 그러는 바람에 8월 2일 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야. 야, 정황상 보니까 윤석열이가 내가 이첩하지 말라고 했는데 감히 이첩을 했어? 8월 2일 날 난리가 나갔고 8월 2일 날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해버린 거 아닙니까? 항명죄로 그냥 이 검찰에 넘겨버린 거 아닙니까? 군검찰에. 집단항명 수개죄로 입건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8월 2일 날 통화 내용을 보니까 8월 2일 날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8월 2일 날 오전 10시에 박정훈 대령이 경북경찰청에 사건 이첩하기 전에 김계한에게 설명을 했죠. 보고를 했어. 그리고 나서 11시 50분에 경찰에 이첩을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거야. 뭐야? 박정훈이 그 내용을 경찰에 이첩했단 말이야? 난리가 나면서 윤석열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혹은 김건희가 알았는지 알 수 없지만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 갖고 있던 핸드폰으로 우즈벡에 가 있던 이종섭한테 전화를 3번을 걸었어요. 3번을. 그렇죠? 전화를 3번을 걸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종섭이 통화를 분명히 대통령실에서 했는데 윤석열과 했는지 김건희가 했는지 그건 모르죠. 저는 윤석열이라고 썼지만 윤석열 핸드폰으로 윤석열이 했는지 김건희가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종섭이 얘기를 안 해. 남자였냐 여자였냐 너도 얘기 안 하고 있죠. 근데 하여간 윤석열 핸드폰으로 이종섭한테 3번이 전화를 간 거야. 3번이. 그리고 1시 25분에 윤석열이 임기훈 국방비서관에게 또 전화를 했고 4시 21분에 윤석열이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최소한 윤석열이 자기 핸드폰으로 휴가 중이었는데 5번 이상을 지금 참모나 장관들하고 통화를 한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 도대체 통화를 당시 이 윤석열 핸드폰으로 정확하게 누가 했는지 어떤 내용을 갖고 했는지 이런 정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요번에 그 공수처가 윤석열 통화 내용을 확보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통화 내용이라고 말했지만 아까 말했지만 그 통화 무슨 녹취라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요번에 이 영장 발부받은 그 내용만으로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공수처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과연 어디까지 결과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통화 내역으로 어디까지 어떤 상황까지 알고 있는지도 아직은 방송이 나오는 게 없습니다. 아마 내일이나 며칠 지나봐야지 뭐 나올 것 같아요.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한겨레가 사설을 오늘 썼는데 대통령 통신영장 첫 발부 법원도 인정한 수사 필요성 역대 지금까지 현재 재직 중인 대통령의 통신영장을 발부한 경우는 물론 박근혜 때 있었어요. 박근혜 때 있었지만 그때 박근혜 때는 이미 특검으로 수사받을 때 아닙니까? 수사받을 때거든요. 차원이 달라. 지금은 윤석열 임기가 아직 3년이 안 됐는데 진짜 지금 살아있는 권력인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거거든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더군다나 대통령 통화 기록이면 이게 진짜로 안보 문제와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법원이 이거 웬만하면 발부 안 하죠. 원래 통신영장은 발부를 잘하지만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그래서 지금까지 영장 발부를 3번인가 거부한 거였는데 이번에 왜 발부했을까? 왜 발부했을까요? 저는 그 발부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영장을 발부했다는 거는 법원이 물론 일반 사람 같았으면 발부 쉽게 했을 거예요. 영장 발부는요. 근데 대통령한테 발부했다는 거는 웬만하면 안 할 건데
이번에 공수처가 영장 청구하면서 아 이거는 충분히 수사할 만한 내용이네. 윤석열 영장 그 통신영장 발부한 거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거는 분명히 핸드폰 이 통화 내역 확인해 갖고 수사할 그런 뭡니까 충분한 내용이 된다라고 법원이 인정한 거죠. 법원이. 그래서 이거는 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현직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검찰이 법원에서 발부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윤석열은 지금 최상병 수사 외압과 관련해 가지고 분명하게 우리가 그 영장 청구 내용을 모르니까 말할 수 없지만 영장 청구 내용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을 거예요, 내용이. 근데 법원이 볼 때 이 정도면은 영장을 줘야 돼. 영장 발부해야 돼. 그런 마음이 나온 거니까. 전 그래서 요번에 공수처가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내놓지 않을까라고 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사설입니다. 대통령 통신영장 첫 발부. 법원도 인정한 수사 필요성. 법원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그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일부 확보했다. 법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의 통신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최근 공수처가 통신영장의 대상 기간을 대폭 줄여 특정 날짜를 중심으로 다시 통신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거만으로도 전 이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걸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법원이 유례 없는 현직 대통령의 통신영장을 발부한 데는 수사 필요성에 대한 판단도 상당 부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이 8월 2일 날 이종섭 신범철과 통화했고 신범철은 그때 국회 나와갖고 본인이 실수였는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가 회수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또 통화 당시 신전 차관은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 단장과 함께 있었고 통화 이후 이들은 사건 회수와 박정훈 수사단장의 항명죄 입건에 착수했다. 그동안에 통화 상대방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이 간접적으로 드러난 반면 이번엔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공수처가 더 입체적인 정황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한겨레는 신속한 특검 도입을 위한 국회의 노력과 별개로 공수처대로 최선을 다해라. 그 얘기 하는 거죠.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저는 공수처를 이제 응원해야 된다. 물론 공수처에 대한 의식이 많거든요. 의식이 많고 우려가 많은데 우리 우려와 다르게 공수처 그 수사 담당 검사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그걸 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대충 뭉개려고 하는 것 같지 않다. 검찰이 김건희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뭉개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공수처는 지금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이 계속 거부하고 있으니까 되게 허탈하잖아요. 그런데 공수처라도 지금 굉장히 좀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수사의 성과를 드러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좋은 내용이죠. 뭐 의심하려면 또 한없이 의심할 수 있지만 우선 표면상으로 오늘 나온 이 기사만 봤을 때 공수처가 윤석열 통화 내역 확보했다는 거 이거는 통화 내역 확보한 것 자체도 의미가 있고 법원이 윤석열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 자체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수사 검사들도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수사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내용이었다 기사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며칠 정도 지나면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